가치 있는 여성이 되길 이해하는 3가지 방법. 우리가 일상에서 가치 있는 여성이 되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깊은 내면과 행동에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나면 우리는 이 여성들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여성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치 있는 여성이 돼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특성은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끈기입니다. 그녀들은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들은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선혜 씨라는 58세의 여성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견디며 홀로 자녀를 키우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과 맞으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희 씨의 이야기는 끈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힘을 내어 살아갔으며 결국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여성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비롯한 인생의 다른 관계에서 그녀들은 과연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 관계에서의 성장과 성숙.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여성은 관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사랑, 결혼, 가족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직시하며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선희 씨는 결혼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그로 인한 갈등 속에서도 그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사랑을 잊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강태준 씨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태준 씨는 따뜻하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선희 씨는 그의 다정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태준 씨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과거의 악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치 있는 여성들이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성숙하게 극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성장은 단지 연애나 결혼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여성은 어떤 관계든지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배려하며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녀들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숙한 관계가 결국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세 번째 방법,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여성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내리며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선희 씨는 과거 결혼 생활에서 겪은 상처를 뒤로하고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간호사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독립적인 삶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또 다른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독립성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은 가치 있는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녀들은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독립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자립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삶이 그녀들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여성, 그녀의 힘과 용기, 박선의 이야기. 이 중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삶의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며 성장해 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박선일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마주한 시련과 그 속에서 보여진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씨는 결혼 후에 많은 기대와 불안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방법, 결혼 후 느낀 불안과 의심. 선희 씨는 결혼을 앞두고 태진에 대해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남편인 리수처럼 태진도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자신의 이상을 강요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죠. 그 불안한 마음은 결국 태진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진은 선희에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투자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선희는 태진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희는 자신이 사랑을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닌 태진의 경제적 요구에 의해 결혼한 것이 아닌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며 태진의 진심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결혼 후 신혼 여행지인 제주도로 떠난 이들의 여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태진은 여행 중에도 자신이 구상한 사업 계획을 계속해서 선희에게 강요했고, 선희는 태진이 자신의 돈을 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결혼 후 태진은 선희에게 자신이 계획한 이상적인 노후 생활을 강요하며 그녀에게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선희는 자신이 평생을 간호사로서 살아온 꿈을 포기해야 할지, 태진의 기대에 맞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녀에게 큰 압박을 주었고, 과연 그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태진의 계획에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선희는 태진의 과거를 조사한 끝에 그에게 숨겨진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진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선희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선희는 태진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심한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위해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선희는 딸의 조언을 듣고 태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혼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딸은 태진이 엄마를 이용하려 한다고 경고하며 결혼을 취소하라고 설득합니다. 선희는 딸의 말에 흔들리지만 여전히 태진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직관과 마음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태진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희는 태진의 진심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세 번째 방법,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결단 내리기. 결혼 후 첫 번째 제삿날, 태진은 술에 취해 선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선의에게 돈을 요구하며 자신의 빚을 갚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선의는 태준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며 태준에게 이별을 구합니다. 태준은 선의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선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선의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태준을 집에서 내쫓기로 결심합니다. 태준은 선의에게 분노하며 그녀를 비난하지만 선의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태준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고 선의는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 후 선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선의는 간호사로 복직하고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다시 일으키고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 노력하며 진정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선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결국 선의가 겪은 모든 시련은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을까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선의의 이야기, 내면의 아름다움과 희망. 선의는 자신의 삶에서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사람들 간의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찾는 길. 선의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보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선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홀로 살아가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아를 돌보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선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의가 찾은 이 내면의 평화와 사랑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두 번째 방법, 삶을 돕는 삶으로의 전환. 선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바탕으로 상담가로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의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통해 더 큰 연민과 사랑을 배웠고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봉사활동은 단지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녀 자신에게도 큰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의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이 더욱 성숙해지고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일으키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의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어떻게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세 번째 방법, 긍정적인 삶을 살며 미래로 나아가기.
선희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홀로 서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갔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희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노을처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빛나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선희의 이야기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처럼 당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선희는 어떻게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까요? 당신의 삶도 선희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